오늘도 텔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첼브라입니다. 토요일날 아침이 되면서 비트코인 기준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일부 알트코인은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더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서부터 중요 인물로 떠들었던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님을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제가 좀 많이 떠들었었는데 오늘 관련돼 있는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시는 코인하고도 이제 사실은 미디어상의 공표에서 100%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거지만 오늘 좀 이렇게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오르고 내리는 숫자에 오늘 내일 뭐 하시는 분들은 뭐 코인 투자에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큰 수익 못 거두는 거는 당연할 거고, 어쨌건 제가 보여드리는 명확한 방향성과 그림을 보시면 아마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마감된 게 다우존스, S&P 500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FOMC 바로 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주말까지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장세가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현재 뭐 아까 제가 캡처를 4시 정도에 했었을 때는 23,000달러 언저리였거든요, 비트코인이. 근데 지금 22,000달러 중반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알트코인은 뭐 당연히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근데 오랜만에 이제 이오스하고 네오라든가 BTT 뭐 이런 코인들이 이제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생뚱맞게 또 비트코인 골드가 또 갑자기 뭐 이미 다 가격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머지가 다가와요. 머지가 다가오는데 9월달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 명확성이 우리가 볼 수 있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할 텐데, 제가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머지가 온타임에 정확히 시작된다고 해도 그게 상승의 시작을 불러올지 시간이 지난 후에 상승이 일어날지 그거는 미지수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제 경험을 갖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이걸 트위터에 올려놨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머지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가스비도 떨어질 거다. 가스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더리움이 훨씬 가벼워질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트랜잭션을 사용할 거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D앱들도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가격적인 상승 측면에서는 머지가 떨어지면서 채굴량이 떨어지고 채굴량이 뭐 90%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그 코인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 코인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어쨌건 그 날짜와 온타임에 맞춰질지 그건 미지수인 거고,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비트코인은 여기 나와 있듯이 보시면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여기 뭐 그림이 잘못 나와 있는데 2012년, 16년, 2020년 이렇게 쭉 이제 반감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씩 계속 채굴량이 감소를 하죠. 제가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반감기를. 근데 2016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쳐놨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반감기를 맞으신 분들이 얼마 안 됐었죠. 그때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그래서 와, 채굴량이 50% 감소하니까 이거 엄청나게 급등하겠구나. 모두가 다 기대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막상 반감기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찔끔 상승하다가 오히려 더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거침없이 상승을 했었어요. 정확히.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때도 이제 뒤통수 맞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난이도 폭탄 떨어진다, 머지가 이더리움상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머지 폭탄 떨어졌는데 이거 뭐야? 왜 안 올라?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패닉셀을 하면 그리고 나서 이런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열어두시고, 저희 이제 경험담을 말씀드린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버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30년 암호화폐 보유자가
10억 명이 도달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코인텔레그래프를 인용해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사족을 붙여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데, 특히나 뭐 티켓몬스터, 그리고 우리 코인하고 관련돼 있는 데는 신현성이라는 아마 인물을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뭐 테라, 루나 사태가 이제 털어지면서, 사실 그분이 설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분도 사실 이력을 보면 보스턴 컨설팅하고 관련이 있고, 보스턴 컨설팅 출신들이 세계에서 뭐 내노라는 다국적 기업들에 많이 고위 임원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를 흔히 이제 뭐 경영이나 이쪽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언급하기에는 뭐 사관학교, 경영의 뭐 사관학교, 그리고 세계 뭐 유수의 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도 뭐 사실 경영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데는 다 보스턴 컨설팅 출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관련돼 있고, 그래서 뭐 지나가는 김에, 그래서 테라 루나도 사실 뭐 그냥 물음표만 제가 던져놓고 방송에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설계돼 있었던 시나리오였고, 피해자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지나가는 김에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잘 몰랐어요. 테라 루나를 뭐 옛날에 헐값에 2018년 그때 뭐 몇백 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몇 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헐값일 때 이제 뭐 거기다 1,000만 원을 넣거나 아니면 뭐 좀 내가 공부를 해보고 좀 장기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낸 사람이 수백억 원을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넣어도 몇백 원짜리가 1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이 이게 급작스럽게 뭐 스테이킹도 많이 하고 그랬죠. 거의 20% 가까이 이제 이자를 지급해 주니까. 근데 그게 급작스럽게 이제 폭락을 하면서, 사람이 그런 거 아시나요? 없는 사람이 그냥 없는 거를 유지하면 멘탈 붕괴가 안 되는데, 없던 사람이 자기 그릇보다 넘치게, 그것도 엄청나게 몇십 배 넘게 그릇에 차게 그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다가 급작스럽게 전 재산이 다 사라지면 사람이 패닉할 수밖에 없어요. 멘탈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요 며칠 전에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거는 미디어에 나오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도 이제 코인 투자 하시면서 조심조심 하시면서, 자기 여윳돈, 제가 말씀드린 이 여윳돈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무리하게 빚져서 투자는 웬만하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 이더리움 클래식은 머지가 다가오면서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9일 만에 100%의 수익률을 보여줬어. 그래서 이것도 미지수예요. 제가 채굴자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질문을 해봤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막상 그 날짜가 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지 안다. 근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채굴자들이 만약에 난이도 폭탄 떨어지면 당연히 채굴을 못하니까, 90%가 채굴률이 감소하는데 난이도를 올려놔서,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선택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이 레이븐 코인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레이븐은 뭐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깔고 있는지.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전에 이제 비탈릭 부텔린이 했던 말과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확률상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이거는 지금 그냥 단순 차트적인 관점인데, 인컴샤크가 이 차트를 보면서 동의하는데, 나도 같은 뷰를 보고 있는데 라는 견해를 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지금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25일이 지나서 금리 발표가 명확하게 나오면, 여기서 이제 23,700달러, 800달러를 막상 진짜로 강하게 뚫어버리면, 24,000달러를 돌파해버리면 더블탑을 무마해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24,000달러를 뚫지 못해서 또다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전형적으로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더블탑, 숏 엔트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극도로 이제 FOMC 후에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로그인해서 좀 약간 관찰을 지속적으로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24,000달러를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2만 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중심축이 22,000달러 거기를 보면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완성차 그룹 중에 전 세계 이제 대표적인 그룹이죠. 기존에 이제 전기차나 뭐 테슬라사나 뭐 이런 데가 이제 막 득세하고 막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는 사실은 폭스바겐 내연기관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가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죠. 독일 경제도 튼튼했었고, 지금 현재 유로존은 무너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에서 유로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푸틴이 가스관을 100% 여냐, 아니면 여기서 40%까지 에너지 서포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겨울 쪽으로 갈수록 만약에 에너지를 점점 줄여놓으면 유로존은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근데 지금 폭스바겐 그룹의 CEO가 허버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임하셨어요. 그래서 포르쉐 사장이 이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영국의 보리스 존슨, 자, 사임했고, 자, 폭스바겐 그룹 CEO 사퇴했고, 자, 아베 총리,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이제 보시면 내가 투자한 코인하고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재미난 아마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아침에 보고 이게 뭐지? FTX가 한국 기반 빗썸 인수 논의 중? 근데 웃긴 건 그냥 단순 기사가 아니라 기사 밑에 보면 두 회사는 수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협상이 진전된 단계에 있다는 조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됐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빗썸 인수로 아시아 확장 FTX가?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게 이제 있었냐면, 리퀴드를 비공개 금액으로 인수를 했다. 리퀴드 일본 거래소예요. 그리고 꾸인 코퍼레이션과 싱가포르 기반 유닛을 포함한 리퀴드의 모든 운영 자회사에 대한 권리를 FTX 샘 뱅크만이 가져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제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소프트뱅크가, 자 보세요, 2월 1일 날 FTX에 거대 자금을 투자를 해요. 제가 지배구조상 지분이, 소뱅이 얼마만큼 FTX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지배력이 어느 정도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대체대조표를 보고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 관계를 가만히 보시라는 거죠. 소뱅이 FTX에 320억 달러를 투자했어. 그런데 FTX가 빗썸에 또 인수합병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 수개월간에 걸쳐서 논의가 진행됐었어. 근데 소뱅이 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애매한 억만장자 손 타이조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님의 친동생이에요. 손 타이조가. 그래서 꾸오인의 투자자예요. 자, 여기서 이게 엮어보세요. 꾸오인에 소뱅이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어. 동생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또 FTX가 인수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인수합병 됐어. 그러면 그 비하인드엔 다 누가 있었냐? 소프트뱅크가 있었단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미슬토 벤처스 캐피탈 여기 나와 있는데, 소프트뱅크 CEO 마사요시 손의 형제가 꾸오인과 같은 핀테크 회사의 초기 후원자였다. 이 다 연결고리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샘 벙크만, 그러니까 뱅크만, 프라이드는 사실은 얼굴 마담이에요.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자오가 지금 얼굴 마담 노릇을 하고 있듯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꾸오인의 후원자와 투자자는 블록체인 기술, 핀테크 및 금융 서비스 규제에 대한 강력한 배경을 가진 암호화,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옹호자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야후, 페이팔, 라쿠텐 같은 아시아 최대 기업에서 고위 임원 및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페이팔도 마찬가지로 크립토 커런시의 몇 가지를 이제 뭐 페이먼트하고 이제
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해놨고, 라쿠텐도 마찬가지로 결제에 있어서 코인을 제가 알기로 액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2018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가면 2018년 10월 12일 날 여기 중국 캐피탈 회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쉼표 찍고 일본, 미슬토 등 빗썸 인수한 BK 컨소시엄. 자, 지금 FTX가 빗썸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미 미슬토를 통해서 빗썸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BK 컨소시엄이 이때 김병건 회장님이라고 있었어요. 메디칼 그룹을 운영하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그냥 바지 사장이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그 비하인드에 이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 중캐피탈, 일본 미슬토. 이들이 BK 컨소시엄에 투자를 하고 BK 컨소시엄이 빗썸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실 그때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다른 분들한테 뭐 이 지분이 넘어갔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100% 공개된 거는 여기가 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짐작하기에 여기 중캐피탈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큰 파이낸싱 회사가 어디인가요? 알리바바에서 만들어낸 지금 N2그룹이에요. N2그룹은 홍콩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에 상주해 있습니다. N2그룹은 그리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늘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네오코인하고 사실 요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어쨌건 미슬토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동생인 손태장 회장이 세운 회사로 손 회장은 미슬토를 통해 세계 120여 스타트업에 2천억 원가량을 투자했다. 뭐 2천억 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뭐 기업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뭐 이게 뭐 큰 돈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게 지배구조가 어떻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자 소프트뱅크와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로부터 100억 달러 가치를 평가를 돌파했다. 여기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 요 관계를 잘 보세요. 여기도 소뱅이 또 관여가 돼 있죠. 관여가 안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래서 어쨌건 제가 결론 지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다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김에 농담 반 진담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투자를 해놓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무슨 코인에 투자했는지도 인지를 못 하시는,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릇이 안 되고 분석력과 어떤 이해력이 떨어지고 공부량이 떨어지면 그거에 준하게 나는 공부를 100만 원어치 했으니까 100만 원만 투자를 해야지. 나는 100만 원만큼 확신이 있으니까 100만 원만 투자를 해야지. 근데 확신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투자해서 돈은 벌고 싶고 대출 이빠이 레버리지 이빠이 끌어다가 돈을 투자해서 언제 상승장이 올지 그거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어떻게 확신을 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배구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FTX 소프트뱅크 빗썸 거기다가 뭐 제가 오늘 코빗을 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 이게 비하인드엔 다 그런 그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지나가는 김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바이낸스는 제가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기도 이제 까보면 재미난 게 되게 많아요. 창펑자오가 잘해서 그럴까? 뭐 능력자이고 대단하신 분은 맞아요. 그러나 비하인드에 누가 없으면 이렇게 글로벌하게 빠르게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가 뭐 블록체인 사업을 해. 뭔가를 뭐 사업을 해. 로봇하고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해. 단지 개인이 똑똑해서 자금력이 몇 푼 있다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사업을 막 이렇게 밀어붙일 수 없어요. 인도에 가서 사업을 해도 누가 돈이 몇 푼 있어. 인도 정부한테 정치인들한테 서포팅 받는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인도에 들어가서 절대로 사업 못해요. 똑같은 이치죠. 자,
하여튼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슬토, 예, 손태장, 예,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손정희 회장님 아니면 소프트뱅크, FTX 뭐 요런 얘기들을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사실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떠들면 이게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보게 되고, 예,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사항을 이제 말씀드리면 카피해서 이거를 유튜브에서 영상 만드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웬만하면 본인의 분석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눈이 많기 때문에 그게 카피하는 거는 얼마 못 간다는 거죠. 사실은. 그럼 계속 2인자일 뿐이야. 예. 1인자가 되려면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카피해서 본인이 살을 붙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본인이 분석을 해야죠. 저는 코인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과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어쨌건 제가 제일 혐오하는 카피 유튜버들이 누구냐면, 이 새끼들이 뭐냐면 마진 레퍼럴 팔아먹는 놈들. 예.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마진 거래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래소들 있잖아요. 중소형 중에 마진 레퍼럴 팔아먹어서 마진 거래 많이 하게 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해도 뭐 회원 가입 받을 수는 있어요. 물론 그 당연해. 유튜버 뭐 다 본인 시간 내서 본인 머리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근데 고액 회원을 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 원짜리 뭐 10,000원 이하짜리 이런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고액으로 뭐 10만 원 이상짜리 뭐 회원 가입하면 제가 특별한 정보를 주겠습니다. 마진 거래하세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법니다. 계정을 3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는 숏을 잡고 하나는 롱을 잡고 해서 숏을 잡아서 수익률이 많이 나면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초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나중에 이제 직접 들어보시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결국 원하는 건, 사람들한테 원하는 건 결국 돈이죠. 고액의 회원 가입해서 돈을 하고 마진 레퍼럴 팔아먹어서 또 비트코인 또 거기서 또 실금실금 얻으면 그것도 마진 거래하고, 하여튼 예, 별의 사람이 다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요. 예. 장세가 안 좋아서 아마 희망도 잃고 막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끝까지 힘을 내시고, 자,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손정희 동생, 예, 미슬토, 뭐 꾸오인, 리퀴드, 그리고 FTX, 뭐 빗썸, 예, 요런 거 비하인드 그림을 맞춰보면 대충 이미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예. 딱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